자, 그러면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고 이제 사업이 시행 단계에 들어가겠죠.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물을 대상화하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먼저 뭘 한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분양을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을 만다. 분양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분양 신청은요, 뭐를 신청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 평을 신청합니다. 평. 나는 84A를 신청합니다. 나는 599B를 신청합니다. 나는 112제곱미터, 나는 130제곱미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평수를 신청해요.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겠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청산으로 빠져나가요. 보상금 주고 이제 나가는 거고. 신청을 갖다 했더니만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 유명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다른 말로 분양 계획입니다. 분양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뭘 받은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거든요. 1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명은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했다? 900명이 신청했죠. 그럼 900명이 신청하면 900명의 명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명단을 가지고 뭘 만든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신청 안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청산을 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언제 내보내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이따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 기간이 3월 10일이 분양 신청 기간 만약에 만료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내려된 거죠.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분양 조합원들에게 이제 통지서가 날아간 겁니다. 이제 3월 1일이고 3월 10일이겠죠, 그죠? 분양 신청 만료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근데 어떤 분이 통지를 늦게 받았다든지 깜빡 차고 내지는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됐다든지 그리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10일 지나버렸어요. 어떤 연유로, 그죠? 11일이 됐어. 그죠? 분양 신청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요, 어떤 경우에도 분양 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뭐 해야 된다?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죠. 나는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후에 많이 바뀐 거야. 싫다. 청산금 받고 나오고 싶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뭘 안 하면 된다?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있으면요, 요 기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갑이란 분이 분양 신청 기간이 이래 되는데,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공급될 수 있는 평수가 단독주택이야 10평도 있고 12평도 있고 그다음에 11.5평도 있고 13.6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종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24평짜리 30평대 2개, 40평대 2개 이런 식으로 대여섯 종류로 아파트 단지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좀 작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작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84A가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84A가 만약에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되는 게 만약에 2000세대를 짓는데 84A를 갖다가 만약에 10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인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84A를 신청할 것 같아. 나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84A가 공급되는 것은 만약에 1000세대인데 조합원들 신청 물량이 1200개가 되는 경우였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00명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잘라내겠습니까? 왜? 추첨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뭐를 한다? 권리가액 순서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부터 해서 줄을 딱 쳐놔놓고요. 언제까지? 1등부터 1000등까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낮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버린 분이 눈치 작전 엄청나게 한 거야. 야, 59에는 오늘 현재 몇 명 신청했지? 84는 몇 명 신청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3월 9일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죠? 3월 이제 11일이 장례식이죠. 그죠? 3월 13일이 이제 사모가 지내고 나서 자투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분양 신청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조상치료한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투가 상속받았으니까 분양 신청하러 간 거예요. 분양 신청이 만료일이 언제였습니까? 그럼 10일이죠. 그냥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면 돼요. 안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있으면요, 그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안에 지나고 나면 안 해줍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법에 재분양 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 나는 분양 싫어. 분양 신청 싫어. 싫은데 이런 게 있죠. 분양 신청 싫대 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격이 많은 게 있더라. 폭등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하는 게 낫습니까? 분양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해놔놓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란 차익만큼을 팔고 피해를 받고 이제 팔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하죠. 그럼 그 기회는 완전히 박탈됩니다. 안 하면 날아가는 거고요. 분양신청을 했다가 권리를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했다가 아파트를 안 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양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8세를 신청한 거야. 이제 8세를 준대. 그럼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동호 추첨하거든요. 그때 안 가면 돼요. 그때 안 가면 되니까. 동호 추첨을 했더니만 101동 2001호가 된 거야. 그래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조합원들이 만약에 제가 101동 2001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한다? 분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돼요. 그럼 청산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 올라오는 차익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상승분을 갖다 내가 수익을 못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양신청을 하고 내가 내심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받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포기하는 방법이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죠. 두 분이 남아있는데 뭐 할 때 안 가면 되냐면 동호 추첨할 때 안 가는 방법이 있고 동호 추첨이 됐다 하더라도 안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계약을 안 하면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동호 추첨했는데 101동, 201호 필로티 구조인데 201호 그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완전 박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일단은 하시는 게 맞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요. 분양 자격은 박탈됩니다. 박탈. 다음날 신청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듭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자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등등이 나오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만들어지면 진짜 사업이 완전히 확실해지거든요. 그럼 이때 뭐가 나오냐면 거의 비례율이 전주에 저번에 첫 주자 수업할 때 비례대 설명드렸죠. 그죠? 비례율이 거의 여기 관리 처분이 만들어지면 거의 비례율의 확실한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105%다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거의 105% 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100% 그러면 그 100% 선을 벗어나지 0. 몇 프로 차이는 날 겁니다. 아마 조합장이 짜장면을 갖다 곱빼기 먹느냐 보통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요. 만들었죠.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인가가 필요하겠죠. 인가가 떨어졌죠. 그럼 드디어 건물을 뭐 해버린다? 기존 건물을 철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 가보면 건물이 막 철거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냐면 관리 처분 계획이 뭐 됐다? 인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그러고 나면 철거하죠. 그러면 조합원들 뭘 한다? 동, 호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건물을 철거하는 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토지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기 전 단계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같이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기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되고 나면 건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로 바뀌냐면 주택이 뭐로 바뀐다?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입주권으로. 입주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 사업신가 단계에서 갑이란 분이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요 30평 단독주택이 대지 면적이 50평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청인가 되죠? 그러면 건물은 뭐 된다? 건물은 철거되겠죠. 입주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매매가 된다? 토지 매매가 돼요. 토지 매매. 그래서 이게 취득세도 다릅니다. 취득세도 얼마가 되냐면 토지 취득 4.6%를 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사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토지를 중개해요. 중개를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두 개 쓰는데 하나 토지 계약서 한 개하고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계약서 한 개 이렇게 두 개 쓰셔야 돼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동호 추첨은 철거되고 나면 동호 추첨이 돼야 되죠. 동호 추첨을 하니까 조합원들은 먼저 동호 추첨을 하겠죠, 그죠?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뭐 한다? 일반 분양을 합니다. 조합은 동호 추첨을 할 때 보면 이제 여러분 아파트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공급된 아파트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25층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501호, 2502호 이래가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쫙. 이게 색깔이 다르게 돼 있어요. 색깔이 다르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표시돼 있고 또 일부는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색깔이 다르게 이 정비구에 가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게 하냐면 요거는 누구한테 분양하는 거?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거. 요거는 일반 분양.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물건을 먼저 빼낼까요? 그렇죠. 조합원들. 그러니까 누구기 때문에 조합은 내 거거든. 내 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 걸 하는 겁니까? 네. 내가 토지를 갖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제일 좋은 동호를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그걸 뭐 한다?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되고 나면요, 단지 안에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해요. 뭐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그죠? 이럴 수 있죠. 901호는 입주권, 801호는 분양권. 다르죠? 입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입하게 되면 뭐로 사냐? 토지를 사겠죠? 토지를. 그 다음에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되죠. 근데 분양권은 그럴 필요 없죠. 분양권은 뭐만 들어가면 돼요? 계약금 1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같으면 입주권을 사겠습니까? 분양권을 사겠습니까?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처음에 투자 비용은? 입주권하고 분양권 중에서? 그렇죠. 입주권이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분양권은 계약금만 10%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초기 투자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피까지 다 주고 사야 되니까 금액이 상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입주권을 살 거냐, 분양권을 살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뭐 계산은 우리가 따로 해봐야 되는데, 조합원들에게 주는 분양권, 입주권이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얼마가 다르냐는 그 관리 처분계획을 봐야 합니다.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뭐 본 바로는 거의 한 20%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2천만 원,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20% DC 1,600 정도. 그죠? 그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면 전체 P가 프리미엄이 얼마의 금액이 적절한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이제 오늘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호 추첨하죠. 그럼 일반 분양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됐으니까 아파트는 계속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계속 짓겠죠. 언젠가는 완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준공인가 받고 완공되었으니까 준공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한다고 고시하면 그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 절차로서 등기할 게 있으면 등기하고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청산함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겠습니다. 이게 정비사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절차인데 요 단계별로 요 단계별로 가격은 뭐 하게 됐다? 한 단계씩 딱 될 때마다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점프. 됐죠? 조합이 막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사업신가 떨어지면 한 단계 점프. 사업신가 떨어지면 서울은 뭐 한다고요? 시공사 선정한다고 했죠. 시공사 선정이 되면 또 한 단계 점프. 시공사 선정이 됐죠. 그럼 뭐 한다고요? 관리처분계 만들겠죠. 그 관리처분계가 되고 나면 또 점프. 그러면 건물이 뭐 된다? 철거되죠. 그러면 이제 또 점프. 그러고 나서 조합원들 동호 추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조합원 동호 추첨이 되고 나면 그것은 또 희비가 엇갈리겠죠. 그죠? 누구는 좋은 동, 그러니까 로얄 동, 로얄 호가 있으니까 그걸 받은 분들은 피가 더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피가 좀 작게 붙을 것이고 거기서 또 한번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